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주의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 변호사 시험의 구성. 미국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요, 1년에 2번 봐요. 그리고 이틀 보는데요. 주로 어떤 걸 보냐면 객관식을 보고 그 다음에 주관식을 봐요. 그래서 주관식을 먼저 보고 객관식을 그 다음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날을 에세이 데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날을 그냥 뭐 MB 데이라고 해요. 자, 그럼 MB가 뭔지 먼저 볼게요. 자, MB는 뭐냐면 멀티 스테이트 바이 exam이라고 그래서요. 그 50개 주가 공통으로 보는 객관식 시험을 의미해요. 그래서 총 그 객관식 시험이 200문제로 돼 있고요. 이제 100문제,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과목은 전체 과목이 7과목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멀티 스테이트 에세이 exam.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요, 각 주마다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 에세이 exam을 따로 봤어요. 그래서 뉴욕은 뉴욕 에세이,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에세이,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에세이, 워싱턴 DC는 워싱턴 DC 에세이 이렇게 다 따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UB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몇몇 주들은 UB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에세이 exam을 다 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트 에세이 exam이라는 그런 게 생겼고요. 이걸 MEE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멀티 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 MPT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에세이예요. 사실은 어떤 케이스를 주고 거기 케이스에 적합하게 되는 케이스 로나 아니면 레귤레이션이나 일반적인 그런 법률, 로를 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메모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컴플레인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와 관련된 뭐 다른 무슨 레터를 작성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내가 로펌에 취업했을 경우에 만약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 그 과제를 한번 실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그걸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이 실질적으로 그 양 이틀간의 변호사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에세이 보고 두 번째 날은 객관식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이거 뭐냐면 멀티 스테이트 프로페셔널 리스폰시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MP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변호사 윤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당일날 MPRE를 보지 않아요. MPRE는 별도로 1년에 3번인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MPRE를 통과하지 못하면 변호사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MPRE도 항상 꼭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대한 테스트는 그 에세이 exam이나 퍼포먼스 테스트 exam의 그 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MPRE를 보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죠. 자, MB. 객관식 문제로 전 50개 주 공통이고요. 오전 100문제, 오후 100문제 3시간 나오고 과목별 시험이 아니고 200문제 혼재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사법시험 1차에 헌법, 그럼 헌법 쫙 보고 민법 쫙 보고 형법 쫙 보고 이게 아니고요. 100문제 17개 과목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1번은 Real Property, 2번은 Tort, 3번은 Constitution, 4번은 Criminal, 다시 뭐 6번은 뭐 Constitution, 7번도 Constitution, 8번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와요. 그런데 이 200문제 중에 총 200문제 중에 25개 문제는 더미 퀘스천이에요. 더미 퀘스천 뭐냐면 이 문제가 항상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개발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맞추는지, 혼선은 없는지. 그래서 이 25문제를 그 테스트 문제로 내보는데 이거는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르죠.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25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EE 볼게요. MEE는 주관식 에세이 문제예요. 그래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주별로 변호사 시험을 볼 때는 UB가 아닐 때, 그때는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이런 데에서 에세이 문제를 각 주를 따로 봤어요. 근데 UB가 되면서 MEE가 들어가면서 에세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이제 시험을 보고요. 오후에도 한 문제 정도 더 보는 주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MPT 시험을 보죠. 자, 근데 이제 과목은 아래 이제 제가 열거한 것처럼 뭐 Constitution, Criminal Law, 그 다음에 Criminal Procedure, Business Association. Business Association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런 형태를 띌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한국법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의 조합에서부터 상법의 회사편까지를 다 아우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빌 프로시저는 뭐냐면은 민사소송법이죠. Conflict of Law. 미국의 50개 주가 각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거를 따지는 게 Conflict of Law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요. Evidence, 증거법 보고요. Contract, Contract 뭐죠? 계약법이죠. 여기서 Including Article 2, Article 2 of UCC를 보는데 Sales of Goods에 대한 시험도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돼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Real Property, 부동산, 그 다음에 Tort, 불법행위, Family, 가족법이고요. Trust and Estate 뭐냐면 신탁에 관련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신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 재산을 넣고 어느 한 시점까지 트러스트가 계속 유지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트러스트 관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윌도 봐요. 윌은 뭐냐면 유언장, 유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Article 9, Secure Transaction of the UCC. Secure Transaction 뭐냐면 그 보통 이제 담보부 매매 계약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텔레비전을 할부로 살 때, 아니면 훔칠 물건을 동산을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이제 Secure Transaction입니다. 자, ME 여기까지 보고요. MPT 볼게요. 자, MPT는 로이어링, 변호사 스킬에 대한 관련 그런 실무 시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어소시에이트로 취업을 했을 경우 거기에 파트너 변호사가 야, 뭘 만들어라.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0분 동안 보고요. 보통 화요일 오후에 이제 3시간을 봅니다. 자, 수요일은 MB2를 본다 그랬죠. 객관식. 화요일 날 그러니까 2월,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시험 보는데 첫 번째 날 화요일에는 에세이 시험을 본다. 오전에는 객관식을 보고 오후에는 객관식 하나 보고 MPT 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주는데 파일을 주고요. 파일은 뭐냐면 이제 지시사항이 있어요. 로펌 파트너가 이렇게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라. 그리고 거기 무슨 대화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막 글자 그대로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면 케이스 로도 있고 일반 레귤레이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쭉 놨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그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는 케이스를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실제 나와 있는 문제에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MPT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번 MPRE. MPRE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호사 시험날 보는 게 아니에요. 양 이틀간 보는 게 아닌데, MPRE는 Professional Responsibility,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이라서 그 변호사 윤리 시험에 대한 거고요. 윤리 과목에 대한 거는 에세이 문제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객관식 근데 MPRE는 따로 본다고 그랬어요. MPRE는 따로 보고 각 주마다 MPRE의 또 패싱 스코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스코어를 맞아야지만 나중에 변호사 선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만 패스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MPRE도 항상 패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3월, 8월, 11월에 보고요. 60문제 중 10문제를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MPRE는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부터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갖다가 법률로 정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하고 뭐 컨피덴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자, UB. 각 주 변호사 시험의 동일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ME, MPT, MBE, 그 다음에 MPRE, 이런 걸 이제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MPRE는 이제 그전에도 있었고, MBE와 MEE, MEE와 MPT가 MEE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UB를 채택하는 그 주는 그 에세이를 각 주 걸 보지 않고 MEE를 봐요.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좀 이제 꽤 됐죠. 이제 뉴욕이나 워싱턴 DC로 UB로 변겼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아직 UB를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MBE만 채택을 하고 에세이도 캘리포니아 에세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테스트도 캘리포니아 퍼포먼스 테스트를 봅니다. 자, 캘리포니아 바 이그잼 잠깐 볼게요. 외국 변호사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외국 변호사다, 한국 변호사다 그러면 그냥 캘리포니아에 응시원서 넣어서 변호사 시험 볼 수 있어요. 또 법학학사, 한국에서 법학학사나 법학석사를 나오신 분은 미국 내에서 LLM을 취득하면 캘리포니아 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바는요 3일 봤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바가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 2일로 시험이 변경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보지 않고 떠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그 대법원에서 3일 시험을 2일 시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현재는 UB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에세이하고 캘리포니아 퍼포먼스 테스트를 따로 봅니다.
자, 뉴욕 바 에그잼. 가장 많은 외국인이 시험을 보는 주예요. 그래서 외국법 하기 위해 반드시 LL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LM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LLM 안 돼요. 온라인 LLM 안 되고 반드시 대면 LLM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학점 들어야 되고 일부 MBE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MBE 과목 들을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정이 바뀌어서 반드시 LLM이라도 MBE 과목을 따로 들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뉴욕 주의 법에 대한 그런 시험 요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는 사실은 시험 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야지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자, DC 바 에그잼. JD 학위 소지자 MBE 133점 이상. 이거 무슨 말이냐면 J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MBE 시험에서 133점 이상을 맞으면 DC 바를 웨이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뉴욕 바 보고 MBE 133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 뉴욕 바 웨이버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UBE로 바뀌었잖아요. UBE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UBE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이 DC 바를 넘겼다. 아니면 뉴욕 바를 넘겼다 하면 그냥 요청을 하면은 웨이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UBE 주리스딕션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UBE 패스한 걸 가지고 DC 바 웨이버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JD를 나오지 않고서 DC바를 보는 그 규정은요, 뭐냐면 26학점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DC바 시험 과목에서 그 과목을 26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DC바를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DC바는 26학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LLM을 나올 필요가 없어요. LLM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저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26학점 이상을 얻었다라고 하면 DC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LM을 나와가지고 뉴욕바를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24학점밖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이미그레이션 로를 듣고 뭐 인터내셔널 인바이러먼털 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점이 모질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시빌 프로시저라든지 아니면 뭐 윌이라든지 트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26학점이 모질라요. 그런 경우에는 DC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LM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뉴욕바는 반드시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헷갈리시는데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원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UBE 채택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건 뭐죠? 예전에는 다른 주 거를 패스하면 워싱턴 DC 걸 웨이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워싱턴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뉴욕에 가서 시험 보고 와서 웨이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UBE를 보니까 워싱턴 DC에서 UBE 보고 그 시험 점수를 뉴욕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뉴욕까지 멀리 알바니까지 가서 시험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뉴욕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요, 뭐 중국 사는 사람, 한국 사는 사람, 뭐 버지니아 사는 사람 모두 다 뉴욕주 시험 보려면 알바니에 가서 시험 봐야 돼요. 근데 알바니가 미어 터지죠. 그래서 요새는 뭐 버펄로에서도 시험을 보고 조금 변경을 했는데 예전에 모두 다 알바니로 가서 시험 봤어요. 근데 UBE로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굳이 뉴욕에 가서 시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UBE로 워싱턴 DC 거 보고 점수를 뉴욕으로 트랜스퍼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워싱턴 DC 바 시험 응시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오늘은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의 전체적인 결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 변호사들이 많이 보는 캘리포니아,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DC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